안녕하십니까. 진세걸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여사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국가정책의 화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행복은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이고 그동안 또 우리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행복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선 국가적으로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산업을 발전시켰고 수출을 늘리고 국민소득을 올리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고 경쟁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행복을 누리자는 몸부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OECD에 가입을 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통계를 보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혼율과 자살률은 세계 제일 1위이고 출산율은 또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청소년 성범죄와 엽기적인 살인 등의 흉악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국민소득을 올리며 이웃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사회적인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얻은 것은 위와 같은 결과들인 것입니다. 국가적인 경제성장이나 개인적인 출세가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 행복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잘못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실체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도 실체와 그림자가 있는데 이 행복의 그림자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의 실체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산 넘고 물 건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거의 다 잡을 만하게 되면 항상 다음 언덕 너머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쫓아갔는데 잡을 만하게 되니까 또 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수없이 반복이 되다가 세월이 가고 머리가 허해지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잡혀서 우리들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을 다 허비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림자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림자만을 쫓아다니면 그것을 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현혹되지 않고 그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서 그것을 잡아버리면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복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의 그림자에 속지를 말고 행복의 실체와 그림자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 무엇이 행복의 실체이고 무엇이 행복의 그림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복의 실체는 기쁨과 보람과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쾌락과 재미와 편안함이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들을 얼핏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놓고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니까 기쁨이 넘쳤다. 말이 됩니까? 이럴 때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쾌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하는 애인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면서 노니까 보람이 넘치더라. 말이 됩니까? 이럴 때는 보람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재미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쾌락은 같은 것이 아니고 또 보람과 재미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쾌락이나 재미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나 보람은 세상적인 출세나 돈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재미와 편안함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기쁨과 보람과 평안함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재미와 편안함은 행복의 그림자이지만 기쁨과 보람과 평안함은 행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내가 너에게 재미와 쾌락과 편안함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지를 않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항상 기뻐하라. 수고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보람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복은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유흥가나 레저타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삶의 패턴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좀 더 좋은 유흥가나 또는 좋은 콘도로 놀러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는 것은 재미나 쾌락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을 하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를 하고 다시 가정의 식구들과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가정에서 임종까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는 나 자신의 뿌리가 있고 부부간의 사랑의 기쁨이 있고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고 사회적인 성공을 같이 나누는 가족이 있고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가서 위로를 받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으면 자녀들의 봉양을 받다가 임종까지 맞이하게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정을 빼놓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부부관계도 자녀 양육과 부모 보양도 다 대충 해나갑니다. 그리고는 국가적인 경제성장이나 개인의 사회적인 출세를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경제성장을 해서 OECD에 가입을 했어도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됐고 출산율이 최하위 나라가 됐고 이혼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해서 결국은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관심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실체를 가져다주는 우리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것에서 기쁨과 보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